여러분, 집주인들이 중대 결단을 했다. 도대체 무슨 결단을 했을까요? 도대체. 예. 집값이 뭐 급매가 나오고 급급매가 나오고 그러면서 4억 5억 떨어진 집값이 수시로 나오니까 이거 뭐지? 시장이 장난 아니네. 집값이 너무 많이 떨어지네. 연착륙이 아니라 경착륙이네. 이렇게까지 이제 집주인들이 생각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면서 집주인들이 요즘 행동에 나서고 있어요. 일단 서울을 한번 보시죠. 서울. 이거 한번 보세요. 1월에서 9월까지 서울 주택 증여 비중을 나타낸 지표입니다. 증여 비중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12.5%예요. 12.5%. 그러니까 전체 거래가 1월에서 9월까지 79,486건이 일어났는데 그중에 말입니다. 증여 건수가 9,901건이었다. 1건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역대 최고치입니다. 당연히 역대 최고치. 심지어 노도강이라고 이야기하는 노원구 말입니다. 노원구에서 증여 비중은 27.8%입니다. 그러니까 노원구에서는요. 집이 4채가 거래가 되면 한 채는 정여라는 거예요. 한 채는 정여다. 네, 한 채는 정여했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말입니다. 시장의 어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요. 종로구도 마찬가지 21.1%고요. 용산구도 19.5%, 서대문구도 18.4%예요. 제가 있는 이 송파구에는요. 15.8%입니다. 역시 적지 않습니다. 역시 적지 않습니다. 정여 비중이 진짜 많이 늘어나죠. 그래프를 한번 보면 여러분들도 놀라실 거예요. 보세요. 2006년까지만 하더라도 전체 거래 중에 정여 비율은 4.3%에 그쳤습니다. 많았다고 이야기할 때가 2010년에 8%였거든요. 2015년엔 다시 3.6%까지 떨어지더니 2020년에는요. 12%까지 높아졌습니다. 왜냐하면 부동산 세금 폭탄이 엄청났으니까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 실패 때문에 이러다가 세금 폭탄에 짓눌려 죽겠다. 이럴 바에야 자식한테 정여해 주자. 그래서 정여한 사람이 많다는 뜻이에요. 예. 그런데 2022년 보세요. 올해는 12.5%로 더 커진 거예요. 더 커진 거. 전국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적으로도 이게 정여 비중이 8.8%입니다. 예. 올해 전체 거래량은요. 74만 8,625건입니다. 그중에 정여가 6만 5,793건이에요. 그러니까 8.8%. 서울보다는 낮지만 이 역시도요. 예, 이 역시도 지금 역대 최고치입니다. 역대 최고치. 이 통계를 집계하기 시작한 게 2006년이었는데 2006년 때보다가 이후로 가장 높은 수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겁니다. 지방으로 내려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으로 내려가도 대구 같은 경우는 11.9%고요. 예. 전남은 11.6%입니다. 제주도 11.4%예요. 굉장히 높죠. 예. 그만큼 말입니다. 파는이 이 헐값에 급매나 급급매로 파느니 거래량도 안 일어나는데 그럴 바에야 자식한테 주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 이렇게 집주인들이 중대 결단을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여기에다가 내년에 가면 여러분 이 취득세가 또 엄청 올라갑니다. 취득세가. 보시는 것처럼 2022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 과세 기준이 공시가격이었어요. 공시가격. 공시가격은 좀 낮잖아요. 그죠? 그런데 2023년 1월 1일부터는 시가 인정액입니다. 시가 인정액이라는 것은 쉽게 말하면 시가의 시가. 예, 감정가나 공매가나 혹은 유사 매매 사례 이것을 참고해서 이게 과세를 한다는데 참 이것도 웃기는 거예요. 그죠? 시가 인정액이라는 게 여러분 이게 저는 표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과세의 어떤 안정성이 굉장히 흔들리는 거예요. 과세의 안정성이. 이게 다 문재인 정부에서 만든 거예요. 부자들의 세금
예, 쉽게 말하면 세금 더 거두려고요. 근데 이게 시행이 됩니다. 이제 시행이 돼요. 2022년 1월 1일부터 말입니다. 그러니 지금 빨리 정해야 되겠다. 이게 여러분 이대로 가잖아요. 이대로 가면 여러분 12월 달까지는 이게 정의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질 거예요. 정의하는 사람. 이러면 여러분 시장의 왜곡은요 어마어마하게 일어납니다. 시장의 왜곡은요. 제가 아직도 지금 대한민국 경제는 윤석열 정부가 제대로 장악하지 못했다 하는 이야기가 이런 얘기예요. 모든 게 법령에 의해서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다 만들어놨거든요. 그 법령들이 지금 시장을 왜곡시키고 있다는 뜻인데 답답합니다. 답답해요. 윤석열 정부가 지금 공룡 야당의 힘에 어쩔 수 없이 지금 움직이지 못한다. 옴짝달싹 못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이대로 가면 지금 경제가 계속 나빠지고 있거든요. 계속. 이게 경제가 좋은 게 아니에요. 저는요. 이게 여당의 의석이 낮다고 이야기하더라도 시장에 반하는 정책은 빨리빨리 법안을 만들어서 폐기를 해야 돼요. 아니 폐기를 하는 노력이라도 해야 됩니다. 민주당하고 계속 부딪히고 싸워야 돼요. 그래야지 이게 뭔가 여론에 의해서 바꿀 수도 있지. 여러분 알다시피 이대로 가면 죽어요. 죽어요. 경제가 죽는다니까요. 전 그래서 안타깝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발 뭔가 노력하는 모습 그렇게 보여서 내후년 국회의원 선거세 때는 반대로 압승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게다가 경제인들을 많이 국회로 보내서 이 위기인 우리 경제를 어떻게 하면 타개할 것인가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저는 벌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참 그런 것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과연 우리 경제 괜찮을까? 저는 그런 생각 진짜 많이 해요. 진짜 많이 해요. 지금은요 그 어느 때보다 이게 빨리 창조적 파괴가 일어나야 됩니다. 그래야지 경제의 혁신이 이루어지는 거다. 계속해서 저는 참 안타깝다 생각을 많이 하는데 윤석열 정부가 어떤 혁신적인 일을 지금 하지 못한다는 것 안타깝습니다.